제가 하나투어에서 답변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16가지를 다 정리해서 보냈어요. 내용 증명으로.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제 시간을 또 써서 그걸 정리해야 돼. 제가 이걸 왜 정리했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고 이것이 잊어버리면 또 흐지부지 되고 하나투어는 개선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럼 누군가는 또 이런 고통을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행 갔다 와서 힘들지만 써서 보냈어요. 바로. 답이 왔거든요. 답이 뭐라고 왔냐면요. 저는 무려 16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14장 정도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답은 딱 한 장 왔습니다. 한 장. 메일로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안전사고 담당자입니다. 회신에 앞서 사고 담당자로서 현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치료는 잘 받고 계신지요? 해당 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사과한 건 뭐예요?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제기했던 그 나머지 16가지 정도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사과합니다. 그리고요. 자, 호텔 방 배정의 경우 문제가 되는 호텔은 4일차 호텔로 확인하였습니다. 커넥팅룸은 별도 요청 없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호텔 방 배정의 경우 호텔에서는 예약 순서대로 진행되며 해당 팀의 경우에도 가족인 경우 인접 객실을 기본으로 하나, 룸 배정은 방번호로 인접방을 진행하며 하나투어에서 투숙일별로 사전 호텔 방 개수에 대해 예약은 진행하지만 실제 호텔 호실의 배정은 호텔 구조적인 사항으로 체크인 당시 배정되며 배정 시 바로 옆 객실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여행이 아닌 그룹 여행의 한계이나 해당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 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커넥팅 룸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지만 그거는 왜 커넥팅 룸을 배정해주지 않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요청을 했지만 가이드는 그걸 보고도 안 된다고 한 거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신혼부부의 더블베드 확보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인접객실 있잖아요. 인접객실을 주긴 줬는데 어떻게 준지 아세요? 이렇게 줬습니다. 방이 호실은 붙었어. 만약에 1202야 붙은 것 같죠 여러분? 12 붙었죠. 근데 가보면 어떤 구조였냐면요. 2개씩 객실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여기가 1201, 여기가 1202예요. 또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은 건 이거죠. 1202, 1203을 줘야 되는데 여기 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접했다고 하겠죠. 이거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아, 그래 뭐. 현지 가이드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물어보면 모르나? 호텔에 체크인 할 때 우리 다 개별 여행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호텔 체크인 할 때 그 사람한테 여기 가족이니까 붙은 객실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구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근데 현장에서도 이래요. 되게 기계적이죠. 그러면 사실 현지 가이드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거면. 자, 고객은 어떤 예약자가 진행하더라도 누구를 먼저 특별히 우선시하며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의 사전 요청에 의해 더블룸이나 트윈룸 지정은 사전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확정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청사항으로 호텔 측과 진행 시 정확한 확정 여부는 출발 직전 또는 출발 후 호텔 체크인 당일 사정에 따라 확정 및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그래 근데 안 됐잖아요. 출발 후 호텔 체크인 당일날 사정에 따라서 변경된다면서요. 확정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써서 보낸 내용 증명 14장 정도 되는 내용 증명에 이 한 장짜리 답이 왔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 말을 두둔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현장에서 그걸 알았고 요청했잖아요. 근데 반영을 안 해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고객의 사전 요청에 따라 더블룸이나 트윈룸 지정 사전 요청해볼 수 있는 말도 글도 좀 이렇게 썼네. 글 좀 잘 쓰지. 중언부언하네.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저는 내용 증명 쓰면서 얼마나 갈고 닦아서 혹시 뭐 말이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앞뒤는 맞는지 퇴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꼴랑 메일 보내면서 앞뒤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하는 걸 보내면 어떡합니까?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런 컴플레인은 사과할 필요도 없으니까 사과도 안 하겠고 그나마 하는 건 방 객실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앞뒤 문장이 안 맞고 그럼 굉장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대부분 이상한 내용이에요. 뭐 해당 패키지는 일반 패키지이며 전국 대리점에서 예약 유입되는 건에 대해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예약한 고객을 필터링하거나 물리적으로 여행사가 사실상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누가 이거 막아달라고 했어요? 자꾸 이상하게 제 말을 호도하는 거죠. 출발일 또는 요일에 따라 특정 일에 신혼여행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일부러 의도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많아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방 타입에 따라 호텔 구조에 따라 동일한 등급의 객실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방 크기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가 너네가 작은 거 배정받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뭐 얼마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1인당 언제 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답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끝.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의 그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가이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따라가는 거예요? 더 비싸지는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건데
건데 아무런 조정도 못 해주는 사람이 왜 있는 거죠? 저도 그냥 이거를 말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제가 받는 고통은 괜찮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히 저희 어머니, 이제 이게 이렇게 멀리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은 나이란 말이에요. 73세신데 그 어머니가 간 여행인데 물론 이게 마지막 여행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최악이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참을 수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진짜 그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여행에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행사에서 이건 하나투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나투어든 어떤 투어든 이용해서 패키지 여행 가실 분들이 있을 건데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걸 들여서 공을 들여서 가는 여행인데 하나투어라고 특정하지 않을게요. 모든 그러니까 여행사는 그것이 일상이고 항상 있는 일이고 그리고 가이드도 맨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이로움이 없겠지만 우리들은요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문 닫힌 식당에 가는 것보다요 밥을 적게 먹어도 밀라노에서 거리를 눈에 담고 거기를 기념할 만한 기념품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지 문이 닫힌 식당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이드 선생님이 감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16가지 그 지적들을 하나하나 다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투어 여행에서 또 느낀 거는 다른 여행사를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다.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다른 여행사를 폄훼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가이드들끼리 신이 났는지 그런 이야기하고 하나투어 최고다 막 그런 식으로 직원 입장에서 회사를 칭송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다른 여행사를 폄훼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좀 기다려봤어요. 설마 이 메일 하나 딸랑 보내고 끝내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다른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소송을 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행 끝나면 끝이에요. 고쳐야죠 이런 것들은. 이런 여행은 전 추천하지 않아요. 가족여행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투어 댓글 읽기 지금 할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하나투어 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개선되길 바라서 올리는 거지 왜냐면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올린 거지 자유여행 가라고 해버리면요.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그냥 자유여행을 가라? 너가 진상이다. 가이드가 불쌍하다. 뭐 그런 논조로 달린 댓글들이 몇 개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행 가서도 변호만 하시니까 여행이 매끄러울 수가 없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변호만 했다는 거죠? 이상하다? 나는 한번 계속 볼게요. 세상에 많은 부분이 정답이 없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가령 신혼부부에게 더블베드를 줘야 한다. 아니면 가족에게 먼저 커넥팅룸을 줘야 한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님에도 때때마다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니 저는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가족이 아니죠. 여기다 신혼부부라고 굳이 쓰셨으니까 그냥 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미성년자가 있는 가족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공평하게 쓰시려면. 근데 저쪽은 굳이 신혼부부라고 쓰고 우리는 그냥 가족이라고 한다는 거는요. 이미 이분은 공평하게 사건을 보고 있지 않죠. 때때마다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 커넥팅 룸이었어. 가보니까 그걸 조정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 가이드가 조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들은 방 타입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쪽은 신혼부부다. 그러니까 저기는 더블로 줘야 돼. 그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자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여행 가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느냐? 그것을 질문한 거죠. 그리고 고른 방 타입은 절대적인 것이냐? 변경할 수 없는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절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신혼부부한테 더블베드를 주는 가치와 미성년자가 있는 가족한테 커넥팅룸을 주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가이드나 같이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상이라고 판단하기 쉽고 그러니까 제가 진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이드하고 여행하는 사람까지 같이 껴요. 저는 가이드한테 물어본 건데 그것을 같이 여행하는 사람까지 껴가지고 우리를 왕따하고 있는 건 이분이에요. 사실은 댓글로 저의 가족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죠. 너네가 진상이야.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여행 내내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이 이어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진상짓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론이. 이분이 이렇게 써놓고 그런 결론을 도출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댓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분 볼까요? 프랑스 기차는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죠? 다른 모든 승객들 아무 말 없이 본인 짐을 들고 2층을 차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도 이런 댓글을 썼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제가 한 말은 뭐예요? 떼제베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늦게 올라탔어요. 근데 또 여기서 제일 늦게 갔다고 하니까 너네가 뒤에 처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뒤에 처진 게 아니라 가이드까지 17명인데 자, 버스를 타요. 앞에도 문이 있고 뒤에도 문이 있는 버스예요. 17명이 버스에서 내려. 그러면은 17명이 한꺼번에 짠 하고 내릴 수 있어요? 아니죠. 줄 서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씩.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거리를 갈 때 17명 쭉 이렇게 서가지고 일렬로 가나요? 아니죠. 이렇게 가잖아요. 선두가 있으면 당연히 후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후미에 있기 때문에 늦게 갔다는 거지. 이거를 마치 여기 무리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가고 있는 것처럼 굳이 막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그래 너네가 진상이잖아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올라가 기차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어. 떼제베 1층에 짐 넣는 칸은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는 위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올라오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화를 냈던 건 뭐예요? 분명히 1층에 거기 말고 다른 공간에 적지 않은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가이드가 베테랑이거든요. 그걸 몰랐을까? 떼제베 앞에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이 사람이 정말 몰랐을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무작정 올라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았다고 1층에 트렁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찾았다고요. 직접.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마치 야 니네 집 네가 들어야지 뭐 누구 보고 들라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이런 분들 보고 댓글을 달자. 봤는데도 이렇게 쓴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아는 변호사 채널을 하루에 5시간 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그래야지 생각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분은 5시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5시간 봐야 될 것 같아요. 방문지는 사전에 고지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사전에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청을 하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먼저 요청을 합니까? 모르는데. 먼저 물어봐야 맞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다 와요.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랑 다 전화통화 하거든요.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방 타입을 물어보는 건 설명은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패키지에 왜 포함이 안 돼요? 방이 왜 포함이 안 돼요? 방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죠. 그렇다면 방에 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더블룸이 있고 트윈룸이 있고 커넥팅룸이 있고 그런 건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전에 급히 예약했다면 6개월 전 예약보다 훨씬 쌌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추정인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는 너네가 간 게 싸다는 거죠. 쌌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싸다 쳐. 그러면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대접이라는 게 컴플레인을 해도 설명해주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싸게 갔으면? 아니잖아요. 70대 노모님을 위하신다면 변호사님이 바쁘셔도 신경을 따로 쓰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간 거죠. 저희 어머니는요. 사실 거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가능하면 선두에 가서 계셨어요. 혹시 가이드가 하는 말 놓칠까봐. 자꾸 제가 노모라고 표현을 하니까 저기 뭐 뒤에 처져가지고 엉금엉금 걸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 다 놀랬어요. 같이 가셨던 분들이. 저희 어머니 나이 듣고 다들 놀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보다 더 쌩쌩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하지 않는 부분에 책임을 강요하는 건 억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서비스를 돈 주고 산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샀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배려는 강요될 수 없는 선심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배려를 구걸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서비스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당연히 그쪽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막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설명 의무 이행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거. 그것을 배려라고 하나요? 우리는? 제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배려를 받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를 받는 거 아닌가? 구매자로서. 그리고 사과라는 거를 배려라고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그러니까 같은 영상을 보고도요. 누구는 이해를 하고 누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에 꽂혀서 그냥 이제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 아니 가이드가 담배 여기까지 챙기나? 그리고 빈사에 사자상 왔으면 일단 거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네 맘대로 안 따라가려고 그래. 이분도 전형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영상을 안 봤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바티칸에서 저희 가족 4명만 추가로 3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 섰어요. 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섰는데 이탈리아 사람 일행이 여기에 옆으로 붙는 거예요. 옆으로. 우리보다 약간 뒤지만 옆으로 붙어. 이렇게 되니까 줄이 애매해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요. 먼저 가세요. 그 사람들 보고 가이드가 먼저 가세요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30분을 추가로 줄 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면서 양보를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는 담배 연기로 아이들이 담배 연기로 고생을 했다. 그 얘기죠. 근데 담배 연기까지 챙기나 이것만 이제 따로 떼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이드가 쓸데없는 선의를 베푼 거죠. 그 이탈리아 사람한테. 우리를 안 좋은 환경에 내몰면서 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생각 전혀 없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이걸 담배 연기로 몰아가면 안 되죠. 빈사의 사자상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한 50m를 더 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화가 났던 거는 막내가 다리가 아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선두로 가서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말 듣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왜 그래야 하는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태도 때문인 거죠. 빈사의 사자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30분 더 기다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양보까지 하는 그 상황이 화가 난다는 거였죠. 앞에 가세요. 괜찮아요. 우린 안 괜찮은데. 그런 것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중학생이랑 요즘 73세가 노약자라 모르겠습니다. 중학생하고 73세는 노약자가 아니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노약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럼 이분은 노약자석에 그냥 앉겠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겠죠. 요즘 73세 무슨 노약자냐? 그리고 자기가 앉겠죠. 안타깝습니다. 8시간을 1년 동안 들으셔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우아하게 욕하는 거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유료입니다. 미성년자와 노약자를 더 도와주는 건 배려이지 의무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일행이 챙겨야죠. 일행이 챙겼고요. 일행이 챙겼습니다. 기본 이상으로 챙겼고요. 자, 배려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30분을 우리가 더 줄을 서서 기다렸으면 우리 가족만 4명이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지. 우리를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짐 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냥 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가 원하는 건 배려야. 그 사람이 기분 좀 해주는 게 배려지 의무가 아닌데 너 왜 자꾸 그러냐. 그런 식의 논조인데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결론은 본인 가족을 위하라는 뜻이네. 꼭 자유여행 가세요. 지난번 여행 때 혼자 온 남자분이 분위기 망쳐서 서로 썰렁하게 다녔던 기억이. 이건 뭐 본인의 기억이니까 쓸데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 자유여행 가 그냥 그 말이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패키지 여행을 망친단 말이에요. 서비스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이런 영상을 찍죠. 제가 하는 게 오히려 패키지 여행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자유여행가? 이런 분들은 결국은요 패키지 여행 산업을 망칠 뿐이에요. 본인 가족들만 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문해력도 없어. 문해력도 없고 내용도 이해 못하고 보지도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분 10시간. 근데 패키지에 누가 아동 입장료, 성인 입장료 다르다고 따로 측정해서 여행비 받나요? 각각 입장료 따져봐서 경비 계산할 거면 개별 여행 가야죠. 자, 보세요. 아동 입장료랑 성인 입장료가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무료고 어떤 곳은 반값이에요. 근데 패키지 여행 비용은 같아.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돈은 누가 먹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요. 아동표를 살 필요가 없어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여행사 여러분 아동표 사지 마세요. 우리도 원하지 않아. 아니 너네가 왜 그걸 할인을 받냔 말이에요. 왜 굳이 여권을 달라고 해서 미성년자 요금으로 표를 사느냐.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성인들의 패키지 요금에 차등을 두지 않을 거면요. 아동표를 사지 말라고요. 그래야지 의문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차익은 얻고 싶고 패키지 여행 값은 똑같이 받고 싶고 그건 안 되지. 하나만 해야지. 이게 비논리적인 거죠. 이분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그러길래 좀 비싼 상품 선택했어야죠. 4명이 2,300이면 알뜰 특가이고 더 나은 대우를 원한다면 입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야 해요. 이거 팁 주라는 이야기 같아요. 가이드신가? 580만 원짜리 여행은 싼 거래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걸 가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저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저분은 부자인가 봅니다. 변호사 참, 그 교통이 막히는 곳에서 몇 분 걸리는지 가이드가 어떻게 하냐고. 가이드가 왜 모릅니까? 버스는요 여러분 내비를 장착하고 와요. 내비에는요 예상 도착 시간이 나옵니다. 가이드가 말이 안 통하나? 그걸 몰랐다는 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던데? 그러면은 버스 기사한테 거기까지 몇 시에 도착 예정이다 라고 당연히 설명해줘야 맞는 거죠. 사과를 하고요. 사과도 안 하고 길바닥에 서서 35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건 아닌 거죠. 까칠한 변호사인데 거기서 따지기 좋아하는 타입. 가이드도 힘들겠다. 진상이다. 네가 진상이다. 따지기 좋아한다. 아니 따질 일이 있으면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까칠하다. 이거 아무 근거도 없이 까칠하다고 하는 거죠.
되게 많아요. 뭐 커넥팅 룸을 달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카톡에는 커넥팅 룸이 있다면 4인 가족이 먼저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는 커넥팅 룸을 달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제가 카톡을 붙여놨는데요. 그 카톡에는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질문이 있잖아요. 방 타입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해줬느냐, 그리고 처음에 말한 그 방 타입이 절대적인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에 답을 달라는 거네. 답을 주지 않고 있거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자꾸 커넥팅 룸을 달라고 했다, 근데 커넥팅 룸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걸 몰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거, 설명하지 않는 거, 사과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모든 것도 문제지만. 별빛 나그네라는 분이요, 동의서 문구 수정까지 하는 게 여행 내내 참는 걸로 보이나요? 전 갑질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투어 가이드가 준 동의서 있죠. 교통사고 동의서. 아프지 않다, 여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투어를 진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으니까 나는 여행한다, 그 동의서. 그거를 제가 수정했다고 저보고 갑질했답니다. 갑질. 동의서는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왜 내가 설명을 하죠? 40만 구독자 유명 여자 변호사가 가이드 의견 동의 없이 자신의 입장만 40만 구독자 본인 사이트 올리는 게 갑질인가? 법적 정당한가? 변호사라면 가이드 입장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여자라는 말을 굳이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갈라치기 하고 싶으신가? 40만 구독자 유명 여자 변호사가 가이드 의견 동의 없이, 가이드가 동의할 리가 없겠죠. 근데 가이드 의견은 저도 내고 싶었어요. 같이. 저는 이거를 패키지 상품의 문제점, 서비스 문제를 공론화해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투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싶죠. 알고 싶어요. 저도 진짜 답답해 죽겠거든요. 왜 당신들은 사과를 하지 않는가?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도 알고 싶거든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요거 왔습니다. 요거 한 장. 한 14장 정도 되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각각의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답이 이거 하나입니다. 사과를 하긴 하는데 뭐에 대해서만 하냐면요,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해요. 다른 건 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도 하고 싶다고요. 가이드의 입장을 알고 싶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고 대리점에 연락해요. 대리점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별빛 나그네님. 그리고 여자라는 말을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자로 구성된 팀이어서 그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분이 여자를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여성, 남성 그렇게 갈라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고. 근데 여자 변호사래요. 눈에 띄네요. 똑같죠? 개인 여행 가세요. 이거 정상 요금 내시고 아름다운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는 싸게 간 거니까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 같아요. 개인 여행 가면 2배 이상 든답니다. 개인 여행 가면은 2배 이상 드니까, 그리고 당신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정상 요금 내고 가라, 그 말이죠. 여기 또 나오죠. 가이드가 보기에 진상 고객이었을 것 같다. 어디든 사람 사는 곳에선 소통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소통을 요구했는데 소통을 안 한 거죠, 가이드가. 이건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너무 까탈스럽게 보인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가이드는 하나투어 직원도 아닙니다. 뭐가 까탈스럽다는 거죠?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이 까탈스러운 건가요? 소통을 하려는 사람이 까탈스러운 건가요? 앞뒤가 맞지 않죠. 노약자 아동을 배려하는 가이드의 배려가 있으면 싶긴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배려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약자니까 배려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밀라노의 그 쇼핑 거리를 그냥 패싱하면서 지나치면서 문도 열지 않은 식당에 갔어.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려예요? 사과를 요청하는 게 배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제가 한 말을 다르게 이제 보냐는 거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한테 뭐 좋은 자리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를 주고 밀라노를 왔는데 우리가 슈퍼 관광 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사과해야죠. 그걸 자꾸 배려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하죠. 이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 가족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배려가 누군가는 불편함을 대신 감내해야 하는 건데, 아니 보세요. 아니 사과하는 게 그 사람은 저한테만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여행 이런 모두에게 사과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감내시키는 거예요? 아니 좀 내가 무슨 말을 쓰는지는 알고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패키지는 최대한 민폐는 되지 말자 하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패키지를 왜 가죠? 아니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단체 여행이니까 그건 기본이죠.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 이런 마인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설명을 못 받고 가이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못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면 민폐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죠. 아예 가지 않으면 되지. 그쵸? 항의도 필요하고 진짜 부당한 거면 기싸움도 동반 되는데, 아니 그럼 제가 말한 건 가짜 부당한,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양쪽 편을 모두 다 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한쪽한테 굉장히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안 돼요. 양비론 있죠? 너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좀 댓글 읽기를 해봤고요. 사리에 맞게 생각하는 법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한 말을 아실 거잖아요. 그럼 그 말과 이 댓글이 어떻게 제가 한 말을 호도하고 있는지, 왜곡하고 있는지,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